몬스터의 전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신 것 같군요. 잘하셨어요. 이곳을 방문하는 동안 여러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괴물들은 일본 민화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괴물들이니까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조심하세요. 방문하는 동안 괴물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분명히 꿈에서 보게 될 거예요. 경고하지만 그 어떤 애니메이션도 이런 상황에 비교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눈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보이니까 남은 용기마저 잃기 전에 투어를 시작합시다. 처음 만날 괴물은 노페라보입니다.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새로운 희생자 방문객이 생겨서 기뻐하고 있어요. 노페라보는 거의 모든 면에서 평범한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페라보를 직접 만나면 기괴해집니다. 얼굴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머리는 텅 빈 구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노페라보는 아주 무해한 존재입니다. 단지 사람들을 겁먹게 할 뿐이에요. 전설과 이야기에 따르면 노페라보는 보통 잠재적 피해자에게 익숙한 사람으로 가장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일단 주의를 끌면 연필로 그림을 지우듯 얼굴 생김새가 사라집니다. 눈, 코, 입이 없는 매끄러운 피부만 남아요. 상상했겠지만 그 정체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노페라보가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게으른 어부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성한 황실 잉어 연못에서 낚시를 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다른 어부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무시하죠. 연못에 도착하자 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낚시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그녀가 얼굴을 문지릅니다. 어부가 겁에 질려 숨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자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비난합니다. 여기서 반전, 아내도 얼굴을 문지릅니다. 물고기와 연못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카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파의 우스꽝스럽고 마스코트 같은 외모에 속지 마세요. 카파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위험한 괴물입니다. 인간형 거북이로 묘사되는 이 생물은 호수, 연못 또는 강과 같은 수역 안팎에 서식합니다. 카파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크기지만 성인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합니다. 피부색은 녹색부터 밝은 빨간색, 심지어 파란색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끈적끈적하거나 비늘로 덮여 있을 수도 있어요. 카파는 각각 독특하지만 모두 등에 거북이 등껍질이 있고 부리처럼 생긴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파의 외모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두개골 위에 있는 그릇 같은 물체입니다. 이 그릇은 카파의 힘과 생명력의 원천으로 여겨지며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물이 엎질러지거나 그릇이 어떤 식으로든 손상되면 카파는 엄청나게 약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카파는 장난꾸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으로 유인해 잡아먹으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모 시합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도전을 수락하기 전에 카파가 정말 스모를 잘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만약 시합을 하게 된다면 카파를 속여 접시에 담긴 물이 쏟아질 정도로 낮게 절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나중에 물을 다시 채우면 카파가 여러분의 명령을 따르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여자를 보세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 같죠? 다시 보세요. 목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로쿠로쿠비는 낮에는 평범한 여성으로 보이지만 밤이 되어 잠이 들면 목이 엄청나게 길게 늘어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로쿠로쿠비는 다른 생명체만큼 소름 끼치지만 다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다른 괴물들과는 달리 그녀는 사실 괴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어떤 악한 행동이나 잘못으로 인한 저주에 의해 변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 슬퍼집니다. 언급된 악행이 반드시 그녀 자신이 한 짓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 로쿠로쿠비의 남편이나 아버지가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녀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로쿠로쿠비가 그렇게 해롭거나 무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가끔 작은 동물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을 겁을 줘서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그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밤에 여행할 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긴 혀로 램프 기름을 밟는 거예요. 입맛은 다들 제각각이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누케쿠비는 로쿠로쿠비의 훨씬 더 무서운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로쿠로쿠비의 고급 버전으로
마치 업그레이드된 포켓몬과 같아요. 로쿠로쿠비의 머리는 항상 몸에 붙어있지만 누케쿠비의 머리는 목에서 떨어져 나와 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떠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끔 피에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목에서 분리된 머리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녀는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몸이 움직여 머리가 계속 떠돌아다니면 머리가 다시 몸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 뭉치가 보이겠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괴물이에요. 일본 민화 특히 츠쿠모 가미의 신화에 따르면 무생물 영혼을 받아 100년 동안 주인을 섬긴 후 살아나서 자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무해하지만 사람들에게 작은 장난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고 복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버리거나 잘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무리를 지어 복수할 수 있습니다. 이탄 모메는 물체 괴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길고 좁은 천을 가지고 있으며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악의적이며 사람의 얼굴과 목을 몸으로 감싸고 목을 조르거나 질식시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일부 이야기에서는 감싼 천이 빙글빙글 돌다가 재빨리 돌아와 사람을 감싸고 하늘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괴물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조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음악처럼 들릴 거예요. 와라의 온나는 산에 사는 여자처럼 생긴 괴물입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만나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비웃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녀가 웃으면 그 웃음이 다소 독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함께 웃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더라도 숨이 차서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웃게 될 거예요. 함께 웃지 않고 참을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해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녀의 웃음소리만 들으면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어디를 가든 그 성가시고 귀를 찌르는 소리에 시달릴 겁니다. 남은 평생 동안. 하지만 산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웃음의 저주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월 첫째, 아홉째, 17째 날에만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세요.